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유소년 축구교실 창업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몇 번, 이전에도 몇 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하는 일반 창업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나라 창업시장이 자꾸 외식업 중심으로, 음식점 중심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다른 아이템들을 찾는데도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소년 축구교실이라고 하는 스포츠 분야의 창업 아이템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교육도 몇 번 하고 설명회도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외식 창업 이후에 다른 아이템에서 찾기를 원한다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다 모두가 유소년 창업 교실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닐 수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좀 그 일반적인 아이템들을 좀 벗어나서 그런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소년 창업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고 하는 아이템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2시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유소년 축구 교실은 축구를 가리키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실내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다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창업 비용에 대해서도 궁금할 거고 그다음에 뭐 축구 선수가 아닌 분들이라면 나도 축구 교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교실에 대해서 뭐 알게 된 건 많이 오래되지 않는데요. 이런 매력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 이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분명히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유소년 축구 교실이 뭐 한 전국에 4천 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나 많이 뭐 동네에서도 한두 개가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축구 교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좀 놀랐었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해서 관심이 없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 이전부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줄곧 관심이 있었던 분도 뭐 계시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좀 특이한 아이템인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른 날 다른 때와는 좀 저희가 다른 창업 교육 때는 사실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은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제가 사실은 축구 전문가가 아니고 또 축구 교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창업 교육을 혼자서 진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창업 교육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이제 창업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은 축구 교실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그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일단 오늘 창업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일단 그렇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 교육에 축구 교실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매력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때는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 교육에 대한 특성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가는데 일단 오늘은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 교실 창업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초대한 전문가를 일단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교실을 오랫동안 해왔고, 축구 클럽을 운영해왔고, 지금은 유소년 축구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의 이사장으로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실제 축구 교실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별도의 회사인 케이스포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보규 이사장님을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정보규 사장님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 2시간 동안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규 사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직접 해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K스포 컴퍼니 대표로 지금 재직 중이고요. 한국 유소년 축구 연합회라고 하는 유소년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94년부터 현재까지 한 30년 됐는데요. 30년 동안 유소년 스포츠 사업에 종사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현재 인천에서 유소년 축구 클럽을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팀도 여기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연합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연합회는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연합회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회원들이, 국제대회 참가라든가 대표팀을 구성해서, 클럽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많은 대회,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오히려 유소년 축구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현장에서 예, 느끼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님 일단 제가 뭐 가장 먼저 질문 항상 이 창업 교육을 할 때는 꼭 이 아이템이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이제 먼저 질문하는 건데 이 아이템이 얼마큼의 매력이 있을 거냐 창업자들이 결국 이제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한 이런 아이템이 창업자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건지 이것을 좀 일단 좀 차분하게 이사장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유소년 축구 클럽도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축구 선수를 육성시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학원으로 해서 이제 누구나 축구를 즐기고 축구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클럽을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최초에 그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창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초기 진행하다 보면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아무래도 이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을 가지려면 뭐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뭐 운영을 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갖춰야지만 강점을 작용해서 우위를 점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초기 시작하려면 재정이라든가 뭐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요. 재정이라든가 전문 인력을 또 확보하는 그리고 초기 경쟁에 극복하는 주변에 있는 어떤 경쟁 체제하고의 경쟁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보고요.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뭐 스포츠 스타들이 뭐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스포츠 스타들의 동향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화돼서 지금 트렌드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축구 시장이 상당히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화돼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홍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이 소재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뭐, 저도 애청을 하지만, 뭐,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뭉쳐의 찬다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가장 그 인기가 굉장히 지금 다른 어떤 예능 프로보다 높게 있다라는 걸 저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최근에 그 유소년 축구 그 시장이 또 다른 고객층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 돌봄 교실과 같은 이제 사회적 현상들 때문에 이 학원들이 약간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축구 시장에 이제 확산되는 부분, 인기가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잠시 또 뒤에 말씀드리지만, 태권도가 메카였다라면 이제 축구가 메카로 변화가고 있는 트렌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위협 상황도 잘 극복하면 말씀드렸지만 강점으로 잘 승화되면 그 위협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운영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대회를 운영하든 아니면 이 클럽을 운영하든 항상 무엇보다도 안전을 강조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어저께 그 밤에 우리가 그 최근에 있는 밤에 일어날 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도 경제 상황이 확 변해버리면 저희도 그런 기반에서 이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될 수 있고 속속인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또 계절에 또 무관하지 않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도 역시 좀 관심을 갖고 일단 그런 극복 과제들은 좀 충분히 준비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어쨌든 유소년 스포츠 창업 시장에서는 유소년 클럽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를 주최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전국대회 때 참여하는 그 하나의 대회 참여하는 팀이 한 70에서 80개, 많으면 100개를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면 전국에서 부모님까지 동반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전체 규모는 한 3천 명 정도가 그 유소년 대회를 전체 규모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유소년 축구의 전문가로서 오신 것보다 뭔가 모니터하고 배우시기 위해서 참여하시다고 보면 그런 견해에서 본다면 유소년 창업도 일반 창업과 동일합니다. 임차비, 뭐 인테리어, 인건비, 차양, 뭐 초기 창업 비용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그 페이스북 컴퍼니가 소자본 창업 모델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거기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뭐 생각하실 거예요. 또 이사님, 제가 예,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그냥 제가 아주 심플하게, 이사장님이 축구 교실을 꽤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주변에, 이사장님 주변에도 아마 창업자들도 있을 텐데, 음, 예, 그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찾고 있을 때, 이사장님이, 축구 교실 한번 해봐. 라고 예를 들어서 음. 추천을 한다면, 딱 그 이유를 제가 뭐,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만 딱 꼽는다면, 왜 그분들에게 축구 교실을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은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그렇게 제안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축구의 인기를 역시 볼 수 음, 있죠. 그 축구의 네, 전반적인 축구가 이제 스포츠를 넘어서 문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시장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불과 뭐 5년, 10년 그 사이 전에도 축구를 돈을 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선수 육성을 위해서 했던 종목이 갑자기 팽창을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타들이라든가 여기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그 시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음, 그리고 네, 부분도 축구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내에서 한다라고도 좀 바뀌는 패러다임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내 축구가 좀 이따 말씀드린 실내 축구가 굉장히 이제 만연화되면서 학원화돼서 그 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대로 네. 짚을 수 있네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게 항상 사실은 뭐 이제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같으면 수많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맞춰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아이템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치킨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치킨집 중에서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실제로 이 치킨집이 얼마큼 매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봐야 돼서 제가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유소년 축구 교실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창업 아이템으로 그 강조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잠깐 했는데 유소년 축구 교실이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저도 최근에 들었고 아까 이제 제 개수가 뭐 한 4천 개, 5천 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잠깐 했는데 사실 이게 숫자만 보면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적은 숫자인가 이게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시장을 모르는 분들은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태권도장이 전국에 한 2만 개가 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태권도장이 한 2만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곳곳에 태권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태권도장이 2만 개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축구 교실이 사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4, 5천 개가 된다고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배경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소년 축구 교실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좀 이사장님이 그 시장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 축구가 공교육 형태로 우리가 그 육성 개념으로 진행했던 상황을 이제 사교육적으로 이제 넘어오는 패턴이 바뀌었다. 클럽화 됐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구를 교육을 하고 선수를 육성했던 시스템이 지금이 최근에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자녀 저출산 그 저출산의 문제 때문에도 그럴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다지 과도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그냥 즐기 참여하고 학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전인적 인재를 성장하기 위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놀이체육으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축구가 어, 인기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고요. 그 학원 축구 잠깐 언급을 하면 학교 축구부가 지금 없어졌던 이유가 과거에는 그렇게 학교에서 잔디도 깔려 있고 유독 그 안전하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뭐 소년체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학생들이 실적을 내면서 학교가 업적을 쌓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클럽에서 소년체전 다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학교에서 기숙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입학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까지 이제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학부를 만드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갈수록 축소가 되고 나중에 없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 축구의 시장은 더 넓어지고 축구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품질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화가 거기에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음, 어,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축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이 인기가 거기 한몫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러분들 저녁 뉴스에 스포츠 뉴스를 보면 최소한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 정도 수준은 항상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를 잘했니 못했니 아니면 어떠한 인성 문제가 있니 이런 문제까지도 아주 그 연예인의 인기를 버금가게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역시 포함이 되고 있다. 간략하게는 많지만 요소야 많죠. 근데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 교실이 빨리 느는 건 어쨌든 인기가 있어서 늘어나는 걸 테고 일단 그쵸?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옛날에 저희 뭐 어린 시절이라고 좀 그렇기도 하지만 전에는 우리나라는 학교 체육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클럽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학교 체육보다는 클럽 체육 쪽으로 좀 더 많이 비중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축구를 하려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갔어야 된다면 지금은 축구 클럽들이 곳곳에 민간에서 만들어지니까 그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를 배우고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민간에서 축구 교실이 일단 많아지는 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그 뭐 그 배경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축구 교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질문들도 이제 미리 이렇게 조율도 하고 그랬을 텐데, 사실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적어주시기도 하셔서, 근데 이제 자칫 순서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서 제가 잠깐만 일단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질문에 지금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신 그 지금 참석자분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기 위해서 그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 나올 텐데 사실 이제 제가 어쨌든 질문을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자본 그러니까 실내 축구장을 만들더라도 기본적으로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서 소자본 창업에 가까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큰 돈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따가 창업 비용에 대한 이야기 코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그 부분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강조하는 건 여러분이 뭐 음식점 같은 거 창업하는 것보다 절대로 더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에서 창업자금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소개를 이사장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채팅창에 그 질문이 올라와서 일단 그 부분 좀 언급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궁금해 하는 게 어떤 걸 것 같냐면 보통은 축구 교실 하면 이제 축구를 했대거나 어릴 때, 그러니까 뭐 그 축구를 직업적으로 했대거나 소위 축구 선수 출신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축구 교실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오지는 많이 오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비전문가가 과연 그렇게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그 축구 전문가가 이게 별도로 저는 이제 축구 이사장님 전문가. 잠깐만요. 예, 예.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 음이 좀 작다가 크다가 이렇게 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마이크와의 거리 때문에 그러는 것 아, 같은데 예, 예.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개인적으로는 축구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 전문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축구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 선수로서 프로 선수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의 축구 선수 출신들이 결코 운영을 잘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인 고정관념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학원화돼 있거나 아니면 지금 즐기는 축구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다른 요소들을 좀 함양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기술을 가리키는 종목이 아닌, 그러니까 물론 선수반까지 육성을 하려면 그 기술에 적합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한데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소년 축구의 그 아카데미 부분, 그 취미반 부분을 어,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원 수가 거기에 다 지금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 때는 교육에 대한 내용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 여러분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회원 관리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년을 운영했든 1년을 운영했든 그렇게 기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기본적인 어떤 소양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 클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어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 선수 출신이 축구 클럽을 하면 잘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그렇게 상관관계가 크게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지역에 클럽들을 많이 또 접하게 되는데 물론 축구 선수 출신도 있죠. 그리고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닌 전문 경영인도 있어요. 축구 클럽을 운영하면 본인이 축구를 지도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 그 선수 출신들을 같이 코어해서 운영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기인 출신이 아니죠. 저는 경기인 출신이 아니고 저는 경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팀 지도자들과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히려 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과연 솔루션을 어떻게 이걸 마련하고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더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관심을 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네. 예, 예, 네,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어도 일단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물론 이제 그 코치진은 예를 들면 선수 출신을 뭐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소년 축구 교실도 기본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축구 선수 출신이 무조건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 실제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닌 분들이 여기 많이 오셨을 건데 실제로 그럼 나도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누구든지 일단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필요하면 코치진은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 축구 선수를 육성하는 문제라면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강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사람들보다는 일반 취미를 즐기려고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그래도 비전문가가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출신이 만약에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면 그냥 자기가 평생 축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뭐 해서 그냥 루틴하게 해오던 대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전문가가 유소년 축구 교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이런 면들은 좀 그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물론 이제 이 축구가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준비가 잘 돼야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교육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기술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할 때, 항상 그 학생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항상 코치 선생님이 기술적인 전수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은 하나의 요소이죠. 근데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분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만 집중하는 팀들은 오히려 회원 수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와서 즐겁게 배우고 선생님한테 최소한 어떤 클럽에서 보면 뭐 욕을 들었다. 아니면 굉장히 고압적이다. 뭐 이런 팀들이 오히려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지도자들과 여기 관리자가 소통을 항상 원활하게 해서 회원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영역이 아니어도 된다. 제가 그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중요하다. 당연하게도 이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클럽에 오는 것에 기다려지는 그런, 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분위기를 주려면 항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획일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축구는 그 프로그램이 경기 종목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요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혹시나 고민하실 수 있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요소들은 좀 예, 배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자, 일단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어, 네.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의사만 병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의사만 병원을 보통 이제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의사가 좋은 병원 경영자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어찌 보면 축구 교실은 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게 축구 자격증이 없어도 일단 축구 교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병원하고 차이점일 테고 또 거기서 축구를 물론 이제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또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 좋은 선생님을 그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교육적인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와 함께 뭐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사장님도 선수 출신은 아니다. 그냥 비전문가 출신에 해당되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그것도 축구 교실을 아주 잘 운영하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사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축구 교실을 만드실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도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 이름을 걸고 축구 교실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유명세 때문에 잘 될 거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몰려들 건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들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걱정은 분명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이상희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계속 반복적인 상황들이 아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 핵심이 저희는 그 학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되고 홍보를 잘 하느냐, 그 역량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패는 좌우됩니다. 거기에 혹시 브랜드가 파워가 있어서 예를 들면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만든 브랜드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그 유소년 축구의 카테고리를 보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는 그 학원 축구, 학교 축구부가 있고요. 그리고 K리그 구단이 운영하고 있는 또 로컬 방식의 그런 팀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서울축구 클럽인데 여기서 또 K리그나 브랜드가 돼 있는 팀들의 그 가맹을 하면 그 가맹비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제가 그거는 스탠다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이것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의 그 브랜드 외에 뭐 운영 기법을 전수받는다든가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혹시나 스포츠 스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뭐 사회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결부되면 한순간에 그 브랜드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비근하게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그 브랜드가 분명히 어, 지역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기에는 좋은데 제일 큰 강점, 경쟁력은 본인의 브랜드를 강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클럽이 본인의 브랜드가 강한다는 그 말씀은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방식의 관리 영역, 아까 교육 영역, 그리고 마케팅 영역, 이 경영 고유의 영역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지 않나. 제가 있는 주변 클럽은 지금 방금 언급한 것을 주변에 많은 클럽들이 그렇게 존재해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상당히 잘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건재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축구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씀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근데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를 데려다가 축구를 가르칠 수 있다면 물론 금상첨화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환경들이 보통 안 될 거고 이제 주변에 예를 들면 보통 유명한 축구 스타라든지 또는 유명한 어떤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실제 그 선수가 와가지고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뭔가 체계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거 같진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예, 아까 뭐 취미반 얘기도 했었고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얘기했었으니까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게 축구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진 않는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로 사실 팀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 선수들이 다 축구 교실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축구 교실로만 한정해서 따져보면 실제로 그렇게 또 유명한 선수들이 모든 동네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편안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축구를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할 건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축구 교실이 아닌가. 그게 오히려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 특히나 축구라는 아이템이 아주 보편적인 아이템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먼저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그런 그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먼저 드렸는데요. 일단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창업자금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어요. 아까 이제 질문 중에 한 분도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냐는 말씀도 하셨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그 TV 같은 데 보면 실내 축구장을 만들면 되게 이제 화려하게 만들고 규모도 대단히 클 거고 이러니까 이제 아마 걱정이 실내 축구장을 만들어서 축구 교실을 한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수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아마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아까 소자본 창업이 일단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제가 안내를 했지만 지금부터 창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고려해야 될 게 임차라든가 임차를 해야 이제 거기서 실내에서 축구를 하게 될 텐데 임차료 그다음에 그 임차를 할 경우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 코치를 고용하면 인건비, 그리고 최소한 차량 운행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한 대로 가동할 거냐, 두 대로 가동할 거냐에 따라서 차량 유지비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첫째 창업 비용이 될 텐데, 창업비가 그 임차료를 제외하고, 임차료는 아마 지역마다 다를 거고요. 임차료를 제외하고 인테리어하고 이 모든 비용을 해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테리어라든가 뭐 여러 비용들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크게 하려면 이 곱하기 2배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에서 인테리어가 들어간다. 너무 인테리어를 약하게 해도 그 시설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약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또 반응이 또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깐다든가 실내에서 페이지 포사장을 만들어내는 건물을 치고 그런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 수요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염두하고 여기서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 비용을 내가 다 내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와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뭐 저 그 점포 비용, 그러니까 임차료가 따로 들어가고 한 3천에서 5천 정도를 얘기했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뭐 넉넉 잡고 예를 들면 1억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요즘은 대형 클럽들도 있는데 창고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임차료하고 인테리어 인건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을 넘어서를 하면 정말 규모를 크게 가는 부분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어, 말씀드리겠지만 한 50에서 한 100, 50평 요 사이에 그 임차료를 감안했을 때 전체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50평에서 100평 또는 100평 내외 뭐 이 정도의 축구 교실들을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평수에 대한 개념이 뭐 우리가 축구 클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게 실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실내가 기본적으로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상당히 경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 기둥은 가급적이면 없는 건물 들어가야겠고요. 그리고 폭이 중요한데 폭이 7m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한 8m, 7m를 넘어서야 최소한 3대3, 4대4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길이는 뭐 직사각형 정도 이 환경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50평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환경과 작은 사무실이나 그리고 대기실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최소 50평 정도 이상, 100평 정도면 할 수 있다. 그 이상 되면 우리가 스테이지라고 하죠. 운동장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하면 많은 또 회원수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음, 어, 임차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질문이 이제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이신데 이런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100평, 200평 뭐 이렇게 되면 넓이가 넓을 텐데 그러면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식점으로 따지면 한 2, 30평짜리 음식점은 예를 들면 점포 비용 뭐 보증금이 뭐 몇 천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막 100평, 150평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질문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1억이면 넉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병욱 대표님이 저희 클럽을 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럼요. 네. 예, 저희 클럽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평수는 120평 정도 되는데요. 월세가 200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보증금요, 보증금은. 보증금은 3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지금 예, 그 정확히 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물론 초호화 상권에서 축구 클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왜냐하면 차량으로 충분히 다 반경 차량 거리 편방향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섹터면 충분히 다 거기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초호화 상권이 필요 없다. 그리고 어, 1층에서 보통 축구클럽을 만들지 않고 최고층에서 가장 저렴한 임차료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건만 된다면 사실 지하면 더 좋고, 그죠? 예를 들면 당연히 1층이나 2층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굳이 축구 교실을 할 필요는 없을 테고, 예를 들면 5층이어도 되고 6층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 그래서 똑같은 규모의 예를 들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면 충분히 유소년 축구 교실은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축구 교실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스포츠 관련된 업종들은 대개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보통 아무래도 외식 창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접촉을 많이 하니까 외식 창업들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카페 같은 경우는 2층에다가도 안 내주는 데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1층이어야 된다. 그것도 예를 들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뭐 사람들 눈에 정말 많이 띄는 그런 곳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막 진짜 20평, 30평짜리도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내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축구 교실은 물론 아까 뭐 층고가 좀 중요한다든지 넓이가 중요하다든지 이런 요건들을 맞는 공간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적어도 지하도 괜찮고 예를 들면 꼭대기층도 괜찮고 이래서 실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한 곳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1억 정도면 넉넉하게 축구 교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장님, 그 경우에 또, 그런데 또 5천만 원이면 창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1억이면 넉넉하게 축구 교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창업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케이스포 컴퍼니 지금 이사장님이 축구 교실 만드는 것들을 도와주시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축구 교실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방식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요. 그 5천만 원은 아마 인테리어하고 초기 그 차량 구매비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가 최소의 그 예비비 포함해서 이 정도가 준비가 돼야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머지가 임차료하고 시설비인데요. 임차비와 시설비는 오히려 공유 경제 개념으로 그 그러니까 임대인과의 어떤 그 이 투자 개념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창업 비용 중에 그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을 연결해서 그 서로 투자의 개념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만나는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시설 업체들이 또 할부 진행도 가능한 그런 업체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설 업체들이 또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설 중에 여러 시설들을 하는데 축구클럽은 시설을 하게 되면 이 회수가 아주 신뢰도가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설, 인기가, 아무래도 아까 인기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쪽보다는 오히려 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 채널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할부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5천만 원 가지고 축구클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까지도 포함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시설도 역시 거기에 포함해서 투자 형태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건물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 들어가는 축구 교실도 이제 1억 정도 아까 제가 이제 여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1억 정도면 충분히 모든 비용을 해서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한 5천만 원까지는 예를 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무리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이제 포기하게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케이스포 컴퍼니하고 이제 상의들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건물주가 대신 투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뭐 예를 들면 할부금융이나 리스로 해서 금융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시설 투자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공간은 이 시장은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을 투자를 해줄 테니까 운영하면서 점차 예를 들면 그 뭐 갚아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축구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실은
음식점을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건데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축구교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하신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축구교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5천에서 1억이고 이렇게 들어갈 건데 돈이 당연히 들어갈 건데 물론 그런 비용도 일반 외식업 창업 비용에 비해서는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창업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점포 비용을 전부 다 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다 곱하기 2 정도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외식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건데 오늘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1억이면 넉넉하게라는 표현이니까 이제 1억 이내로 다 돈이 들어가게 축구교실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나마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뭐 젊은 예를 들어서 젊은 그 축구를 했던 뭐 젊은 분이 축구 교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아직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했으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지는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도 충분히 축구 교실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건물주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시설 투자자를 소개시켜 준다든지 또는 뭐 여건만 좋으면 본사에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축구 교실을 여러분이 그 적은 돈을 가지고도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의 사안별로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창업 자금 때문에 혹시 문제가 돼서 축구 교실을 꼭 하고 싶은데 창업 자금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네, 별도로 그 상의를 해서 그에 대한 조율을 해보면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들으면서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100만 원을 얘기하면서 가맹비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그냥 그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는 정확한 표현 로열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창업을 하게 되면 매월 내는 돈들만도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든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가맹비가 100만 원은 아닐 거고, 가맹비는 이제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아까 이제 매월 보통 이제 그렇게 유명 브랜드를 걸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매월 거기에다가 내는 돈, 그러니까 공식적인 용어는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가맹비라고 아까 표현을 네, 하셔서 예, 질문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창업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그 로열티 비용이 100만 원이고 그 가맹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다른 아이템하고 똑같아요. 이건 제가 뭐 이거 축구 교실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축구 교실에서 프랜차이즈로 선택해서 창업을 한다면 가맹비나 교육비가 얼마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차료들 보증금 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건 로열티 개념으로 해서 100만 원씩 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비슷하게 다른 아이템들하고 종류는 똑같은데 유소년 축구 교실이 총액 개념으로 보면 일단 1억을 넘지 않고도 얼마든지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그 예를 들면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상권이 조금 비인기 상권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5, 6천만 원 가지고도 축구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축구 교실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정말 돈이 딱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그 5천만 원 가지고 인수할 수 있는 축구 교실을 찾아가지고 인수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창업 비용은 1억을 뭐 모든 비용을 다 합해도 1억을 일단 넘지 않을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비용을 더 적게 가지고 적은 창업 자금을 가지고 축구 교실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상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축구 교실을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볼까요? 이사장님, 사실 요즘 축구 교실도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죠? 축구 교실도 교육 사업인데 교육 사업에 대해서 요즘 이제 지적이 많이 되는 게 아이들의 출생률이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옛날에는 뭐 교육 사업이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요즘은 교육 사업이 매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 같은 거 뭐 어린이집 같은 거 없어지는 거 보면 분명히 이런 흐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그 언급한 대로 그동안은 그 유소년 스포츠 시장에서는 태권도가 부동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유소년들 중에 데이터로 봤을 때 5명 중에 1명이 축구를 배운다고 할 정도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유소년 시기, 그러니까 유아부터 5세 반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5세 반부터 중학교 팀까지, 중학교부까지 유소년 클럽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태권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개가 되지만 축구는 4천 개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된다면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어, 서두에 그 아이템이죠. 그 내부의 그 창업 아이템 자체가 그 내부에서도 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죠.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유아, 그다음에 유소년의 중에서도 그 안에 레슨 영역이라든가 여성 축구 교실이라든가 여러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로 가면은 그거는 장기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 좀뭐 어두울 수 있지만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진행하는 지금은 상당히 팽창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시장이 분명히 열렸다고 아까 제가 표현했는데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네, 정리해드리면 분명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맞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면 그런 그 부분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소년 축구 교실은 뭐 예를 들면 태권도가 2만 개가 있는 태권도장 2만 개가 있는데 축구 교실은 아직 5천 개 정도 뭐 4, 5천 개 정도니까 아직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실제로 예를 들면 그래서 인원이 지금 줄고 있는 문제는 크게 축구 교실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만 축구를 가리키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주로 아이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유소년 축구 교실이라는 명칭을 썼지 어머니 축구 교실이라든지 뭐 직장인 축구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축구 교실의 고객층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뭐 레슨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내 축구장이다 보니까 꽤 넓은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서 공간을 뭐 렌탈해주고 수익을 일부 발생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수익 모델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시장이라고 해서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워낙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가 일단 질문에 좀 포함을 시켰고요. 일단 다행히 축구 교실은 일단 경쟁이 그다지 치열한 건 아니어서 아이들이 주는 것이 축구 교실이 위기 상황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제 방금 전에 그 이사장님도 뭐 어머니 축구 교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TV 인기 프로그램을 보면 뭐 골 때리는 그녀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축구를 많이 즐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저같이 제가 직접 축구를 가리키거나 이런 시장에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배우는 비율이 높아졌는지, 그럼 이제 어찌 보면 사업으로 보면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될 텐데, 그런 흐름은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통계를 보면요. 풋살장이라고 하죠. 풋살장을 대관을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축구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남성들이 주로 대관했다면 지금은
배관율이 5대5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또 특히 여성들의 피트니스 시장에서 상당히 예전에 필라테스나 요가 이쪽으로 됐다면 지금 축구 시장은 굉장히 그 아까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런 부분 그걸로 인해서 신발도 지금 신발 그 축구화라든가 풋살화도 230, 245가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쪽에서 최근에 나온 그 브랜드들이 갖다 줘서 그 부분을 또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그 여성 축구가 가속화되는 상황들이 아마 시장이 그런 부분을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축구 산업 쪽도 그 제품 제조나 이런 산업 쪽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그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축구 교실에서 여성반을 하잖아요. 그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꾸준하죠. 그러니까 그 타임을 지금 두 타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항상 보면은 뭐 직장인들을 위하면 그반 시간대가 좀 뒤로 편성이 되실 텐데요. 한 7시도 좀 빠듯하고요. 7시 반이나 8시 시작해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10에서 15명 정도가 항상 그 한 반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각각 클럽마다 다른데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를 월 회비라고 하는 거 월 4회를 수강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고요. 그 부분도 최근에 뭐 지금 개별적인 얘기지만 이번 주에도 연말 마지막 송년회를 한다고 펜션을 얻어놓고 같이 또 이렇게 친목도 뭘 하고 굉장히 그 유대관계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다면 그리고 내가 소속감이 있다면 잠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휴직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소개가 강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도 유소년 클럽에서 도입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판단하죠. 예. 음. 그리고 아마 이제 시간을 이용하는 부분도 꽤 매력적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평일 오전에는 어머니, 보통 평일 오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니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 여성들은 뭐 평일 7시, 8시 이후에 축구를 즐기게 하면 또 그 시간대는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축구를 배우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렇게 고객층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군요. 예, 예. 그 제가 어저께 그 시흥 쪽에 가서 그 클럽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네. 시흥에도 클럽이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 여성 축구는 당연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유아를 잘 공략했는지 그 회원수가 500명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500명이 되는 클럽이 그 흔치는 않은데 그 지역에서 경쟁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클럽이 500명인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유소년 클럽의 그 수업을 하는 시간 외에 유아반을 한시에 또 도시 사회를 만들어 놓아서 주변의 유치원들과 B2B로 해서 그 음, 클럽에서 그 공실률이죠. 공실률 최대한 다 메꿔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축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아이템만 있다면 여기에는 그런 수익 플랜이 좀 다양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사장님 또 한 가지 특성이 아까 이제 말씀 잠깐 그러니까 언급은 했었지만 실내 축구장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축구는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를 들면 너무 더울 때 그리고 물론 이제 공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너무 더울 때는 힘들다거나 뭐 너무 추울 때는 힘들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 실내 축구장은 이제 이런 문제를 어찌 보면 가볍게 다 해결해서 언제든지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고찰이 필요한데 축구가 원래 그 야외 종목이고 넓은 공간에서 패스를 하거나 킥을 할 때 그 강도가 다르죠. 실내에서 했을 때와 야외에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 강도 요소 때문에 아마 그 배우는 상황도 바뀔 건데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본다면 실내가 충분히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혹한기 혹서기에서 야외를 할 때는 거의 훈련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기후에 따라서 요소를 많이 지금 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실내는 그렇지 않죠. 실내에서 충분히 경기가 진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소년들 취미반 운동을 하는데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볼 터치한다든가 드리블 한다든가 이러한 루틴한 훈련들을 배우려면 오히려 적은 공간에서 선생님 말이 잘 들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또 확장성 얘기하면 전술을 배운다든가 아마 뭐 육성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보면 야외가 필요할 거고요.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내를 하면서도 야외는 한 달, 두 달 정도 한 번 정도 나가서 같이 또 하는 것이 축구의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같이 요소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당연히 경기 축구니까 뭐 다른 팀들하고 경기도 좀 할 텐데 그럴 때는 또 야외에서 당연히 경기 같은 건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예, 네. 자, 네. 그리고 이사님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이것 이사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사실 이제 많은 축구 교실들이 어쨌든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긴 하지만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한 4천 개, 5천 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축구 교실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이유들이 뭐 따로 있긴 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더 발전도 되고 예를 들면 뭐 마케팅도 좀 더 잘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면 현재의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시고 또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학원이기 때문에 그 학원의 운영 방식은 다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영역과 홍보 영역, 그다음에 교육 영역이 이렇게 상당히 잘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막상 그 하루하루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은 차량 운행하느라 바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요소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말씀드린 게 그 영역에서는 경쟁력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이 일하는 팀원들끼리의 업무질차 공유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내용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홍보에서 최소한 지금 사업을 할 때는 온라인에 대한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우리 클럽을 알리는 어떤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영역이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교육 품질을 높이는 거나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텐데 그 알리는 요소가 너무 취약하죠. 오히려 그것이 계속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조차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더 해야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꼭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전체적인 주목구구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클럽을 예를 들면은 전 원생들을 매달 한 번씩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생일 파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관리 영역인데 물론 할 수 있는 클럽이 있고 할 수 없는 클럽이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고객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생각하고 여기서 선생님들과 친함을 유지하면 그 아이가 다니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린 건데, 신입생이 들어오면 최소한 그런 날 그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오리엔테이션 한다든가 일주일 지나면 가정에 연락해서 지금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세스, 매뉴얼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클럽들은 아까 말씀 500명 이상 되는 클럽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클럽이고요. 그 클럽들은 축구 선수 출신이 가르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오히려 경영자가 이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부분이 저는 많이 봤다. 어제 시흥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본 경우고요.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일반 다른 아이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나 혼자서 운영할 거냐 또는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참여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한번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뭐 음식점 창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면 그냥 내 브랜드를 걸고 음식점을 만들면 되고 예를 들면 내가 그런 노하우가 좀 부족하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음식점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같은 경우도 아주 음식점보다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프랜차이즈 회사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냥 독자적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유리한 측면인지 또는 어떤 경우에 어떤 게 유리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위의 어떤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다 받아서 내 클럽에 입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비용이 발생되겠지만 그 경쟁력은 상당히 무시 못하는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축구를 잘 가리키는 영역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리 영역이나 홍보 영역이 가맹 본부로 그 본부로부터 받아서 기본적으로 그 운영에서 도입을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서 확고하게 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처음에 이제 30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영역대로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됐고 그 노하우가 쌓인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일찍 더 정확하게 어, 컨설팅을 받았다라면 상당히 많은 성장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다 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 발생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다 편리하게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의문 나시면 연락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어찌 보면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실제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원칙은 내가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면 그냥 내 브랜드를 만들면 되고 내가 노하우가 잘 없을 때 그냥 별로 좀 부족한 게 있을 때 이제 프랜차이즈에 기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대답이고요.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좋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날 수 있다면 또는 그러니까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면 개인 능력이 되더라도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거나 이런 다른 어떤 회사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마케팅 노하우이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하우든 아니면 좋은 선생님들을 뽑아오는 노하우든 아니면 선생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든 이런 만약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설령 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회사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나 혼자서 창업을 할 때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을 만나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오늘 유소년 축구 교실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요. 음식점 창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좋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걸러낼 수만 있다면 검증해낼 수만 있다면 그런 회사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어보고 여러분이 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그런 회사와 함께 창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내가 노하우가 있으면 나 혼자 창업하고 내가 노하우가 없으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다가 내가 노하우가 생기면 나는 혼자 다시 독립으로 그 소위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처음에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어떻게 계속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여러분이 그 회사가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로 그 회사와 함께 창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건 음식점이든 뭐 어떤 업종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뭐 브랜드만 빌려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하는 문제는 따르겠지만 제대로 검증해낼 수만 있다면 사실 좋은 회사와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한 창업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축구 교실을 운영하려면 뭐
이제 그 준비할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인허가사항, 뭐 허가는 아니겠지만, 이제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도 있을 테고, 그죠? 학원을 만들려면 뭐 어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유소년 축구교실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도움을 받아야 될 곳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유소년 축구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유소년 축구 클럽은 민허가 상황에서는 신고업이에요. 이거 신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제약을 받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실내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한은 없어요. 그 인허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 그렇게 되고 또 법인을 설립해서 할 수 있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진행을 하면 되지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하우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상당한 또 어떤 부분에 역량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의 지금 진행 방식은 상당히 여러분들 추천을 한다. 그 부분이 초기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오리를 범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설을 하면은 기본 회원은 들어옵니다. 회원은 들어오는데 회원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역량이 없을 때 그 부분이 잠깐적인 효과 아까 뭐 유명 브랜드에도 잠깐 효과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상황은 만들어낼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혹시 계속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런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페이스북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과 지금 호흡하려고 하니까 뭐 관심 있게. 예, 네. 이따가 뭐 케이스북 컴퍼니는 제가 한번 더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쨌든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한 창업 교육이니까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아직 창업을 안 했으니까 뭐 또 성공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사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축구교실을 하셨으니까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실천이 되어야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성공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유소년 축구 교실의 성공 전략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 전략이 상당히 많을 수 있죠. 그중에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부분이 어, 어떻게 보면 직원과의 소통이죠. 저희 코칭 스태프과의 소통 능력이 가장 탁월해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잘 가리키는 것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자세와 태도, 그리고 업무적인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 선행이 된다. 선생님 한 명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상당히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유치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한 명 만들어내기가 그리고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직원 관리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그 소통에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끊임없이 학생들은 들어오고 또 퇴단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를 소통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계속 접점을 만들어서 이거에 뭐 리스크를 다 제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이러려면 관리자로서는 힘들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공급자인 이 직원들이 그 부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일지 하나 쓰지 않는 것이 과연 업무일지 하나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업무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이 차량 운행 시간에 급작 들어와서 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통은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녁에 술 한잔 하면 소통을 한다라고 말씀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소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여기도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개선을 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케팅에 대한 뭐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거라면 그런 부분에 첫 번째 성공 전략은 이 직원 관리, 코칭 스텝과의 소통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시적인 거는 이제 회원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의 다음 단계로 회원 관리는 우리가 회원이 과연 유소년이냐라고 말할 때
저는 어머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머님이 만족하면 어머님이 만족해야 그 회원들이 아이들이 오래 다닐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여기서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거 기본인데 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비 출처가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마음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체육 우리 대회도 같이 우리 가족끼리 그런 퍼포먼스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은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회원 관리가 그 회원뿐만 우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 마케팅에 대한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하죠. 그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결국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두 번, 주말에 두 번을 어, 마케팅 행사를 해요. 그 리틀 월드컵이라는 마케팅 행사를 해서 친구 초대해서 경기하고 시상하는 그래서 그렇게 신규 원생을 어,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받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 마케팅은 상당히 다각화해야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또 행사, 망라해서 그리고 내부의 프로모션까지 상당히 잊을만 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을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항상 뭐 차량을 타고 오고 하는데 이 차량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의 클럽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경우가 인천에 있었어요. 그 큰 사고 때문에 법 제도가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그 차량 관리, 그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등원시키고 합의시키는 과정인데 그 시간 관련돼서 정확히 엄수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최소한 뭐 학생을 놓치고 왔는데 다시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왜 우리 애는 빠뜨리고 갔냐는 등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시를 놓으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량 운행표라든가 그, 그 신규 원생에 대해서 차량 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 관리도 역시 필요하다. 물론 차량 관리가 차량의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관리, 우리가 운행 관리가 아니라 차량의 유지 관리도 또 역시 필요하고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그런 성공 전략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부분이 학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변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과 소통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주변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런 부분으로 역시 축구 클럽이지만 상당히 할 일은 많죠. 여러분들 야외 행사가 또 많고 리그를 나가고 대회를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네트워크가 상당히 빈번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다 보면 지역의 축구협회, 지역의 체육회, 지역의 동호회까지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죠. 지역에 소문이 나버리면 이미 그 클럽은 성장을 이미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실내 종목이다 보지만 외부 활동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 속에서 팬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팬덤이라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우리 자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도 나오시고 그런 과정이 여기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행사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두섭씨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몇 가지 중에 이것 부분만 제대로 운영해도 클럽 운영에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님 그 예를 들면 축구 어차피 이게 축구를 가리키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경기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그 경기가 자체적인 경기도 있지만 대외적인 다른 팀들과의 경기도 되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흥미를 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축구 교실을 하면서 다른 팀들과의 경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강조를 해주시죠. 축구가 인기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축구는 결국은 이 매칭, 경기 종목이기 때문에 매칭에 관련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를 갈 때 차량에 탑승해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아이들과 즐거움을 도모하고 내려서 워밍업을 하고 경기하고 끝나고 그 근처에서 밥을 같이 먹고 이게 완전히 사회생활이에요. 사활동이죠. 그런 것에 흥미와 맛이 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리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역 리그를 통해서 집 리그를 나가고 또 축구 캠프라든가 또 지역의 대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당일 대회도 있고 1박 2일이나 2박 4일 제가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대회들도 있고요.
그렇게 활동을 유연하게 하는 클럽이 회원수가 많죠.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팬덤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응원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실내에서 그냥 예를 들면 다 실내 종목 같으면은 공개 수업이라는 거에서 뭐 상반기 하반기 중에 1년에 한 번 정도 부모님 초대해서 이거 보여주는데 축구는 그런 환경의 노출이 굉장히 많죠. 부모님들이 밖에서 응원할 수 있고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인 빈도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력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서비스라든가 여기에 노출시키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단적으로 그렇게 많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좋은 교육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편으로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그러한 역량을 매칭 시스템에 전제 녹아되어 있는 그런 역량을 잘 배양을 하면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자, 뭐 일단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한 성공 전략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뭐 축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전략들을 계속 실천하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사장님 역시 이제 돈 문제일 것 같아요. 돈 문제인데 뭐냐면 아까 창업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번에는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 어쨌든 창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인데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 돈을 얼마나 벌게 되는 건지 뭐 매출액이라는 기준도 있을 거고 또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남길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유소년 축구 교실의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 모델이 아까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수익 모델을 잘 활용하면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누구나 그 지금은 축구 교실의 어떤 회비로서 이게 수익이 만들어지는데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 뭐 100여 명일 때, 그리고 150명일 때, 300, 200명 이상일 때,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럴 때 보통 회비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보통 수도권에서 자리 잡고 뭐 왜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100명일 때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 그 안에 회비 부분만이 아니라 그 밑에 하위 카테고리 나와 있듯이 그 수익 모델의 다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성 축구 교실이라든가 제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회를 참여할 때 대회 수익이라든가 레슨의 영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활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총 수입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출 비용은 당연히 임차료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광고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마케팅 광고비가 아무래도 수반될 테고요. 기타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뭔가 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생일을 만들어준다는 여러 가지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 이벤트적인 것들, 그런 부분을 써야 됩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차량 비용, 이 당연히 들어가죠. 차량의 유류비라든가 감가 상각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뭐 완전 스탠다드 하진 않아도 대략 이 부분으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초창기 시작해서 빠르게 수익을 한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만들어지면 확산되는 데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어, 아까 시흥 얘기를 했지만 시흥도 그 원장님하고 대화한 중에 100명 올라갈 때까지가 1년 걸렸다고 하고 100명에서 500명까지가 올라가는 게 그 2년 안에, 그러니까 3개월 단위 정도 수준에서 계속 기하급적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가 지역을 차별화한다고 느껴지면 그 소문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고요. 이 부분은 드릴 말씀, 이 내부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러프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표준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 뭐 축구 교실을 하면 이만큼 뭐 무조건 벌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회원이 한 100명 정도일 때는 저 정도의 방식으로 이 수익이 나을 거고 뭐 150명, 200명일 때는 저렇게 나타나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축구 교실을 운영하면 무조건 거기 지금 순이익 예시가 돼 있는 것처럼 뭐 최하 이 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축구 교실 하면 최하 900만 원은 벌고 많이는 한 1600만 원을 벌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100명 정도 됐을 때는 대략 저런 패턴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150명, 200명 이렇게 목표로 잡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뭐 100명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그에 맞춰서 수익들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케이스포 컴퍼니는 이런 원칙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수익이 그러니까 버는 기준으로 해서 한 500만 원도 못 벌 수 있는 곳은 일단 축구 교실을 내주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사장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활성화되고 잘 돼야 가맹본부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50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아까 제가 그 언어의 선택에서 문제가 있던 그 로열티 부분인데요. 원래는 그 로열티를 가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가감의 그 차등이 그 수익하고도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러면 뭐 고충 분담이 될 수 있고요. 최소한 그런 500만 원 수익이 돼야 기본적으로 순수익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예비비가 포함해서 거기 포함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이 만약에 미달되면 그 조건에서 로열티 비용도 과감히 삭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이거 유소년 축구 클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류의 창업을 하든 창업을 할 때는 적어도 이 곳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가늠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제 예상 매출액이 기본적일 거고 그랬을 때 얼마 정도 남길 건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 완벽하게 얘를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산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를 벌 수 있는 자리인지, 지역인지, 입지인지, 상권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케이스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물론 이것도 이제 완벽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적어도 500도 벌 수 없는 자리에다는 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됐던 입지가 됐던 간에 500만 원도 벌 수 없는 곳에다가 축구 교실을 내줬다가 나중에 그 원망을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창업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창업자니까 창업을 여러분이 할 때 그런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그냥 뭐 그냥 괜찮아 보여서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로 수익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서 요즘 뭐 방송에서 보면 뭐 얼마를 번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얼마 또 못 벌더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충돌이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가맹본부들도 중요한 그 예를 들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창업자로서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 거구나를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고 창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축구교실뿐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점을 창업을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사장님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나 흘렀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테고 또는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성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일을 많이 해봤다면 아마 여기 오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비전문가 또는 축구를 적어도 직업적으로는 지금까지 선택해보지 않은 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 사장님이 지금 대표로 계신 케이스포 컴퍼니가 결국 이런 그 축구 교실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축구 교실 운영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축구 교실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케이스포 컴퍼니 이사장님이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성공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그 성공 전략을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저희가 그 회사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 거고요. 거기에 그 성공 전략에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 관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본사 지원이라든가
매칭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역할이 전국의 대회를 개최하고 리그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러한 매칭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 조건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처음에 그 축구 교실을 운영하려면 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도와준다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로열티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희가 처음에 그 가입을 하려면 그 가입비가 1,00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는데요. 그 1,000만 원에 한 500만 원 정도, 반 정도는 여러분들 교육비가 전부 다 투자될 거고요. 또 나머지 비용이 저희가 브랜드를 가지고 죠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브랜드 지금 공개하지 않지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지금 현재 1호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브랜드 파워가 아마 저희 그 경영에 대한 그 노하우를 공개하고 그 브랜드를 같이 가지고 왔을 때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 100만 원을 내고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를 배우지 않은 상태 브랜드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에서 그 첫 번째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에 상관하지 않고 그 아까 500만 원 허들을 가지고 500만 원 허들이 안 나왔을 때 저희가 그 로열티 비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고충을 분담한다. 그런 전략이 다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는 분들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여러분이 유소년 축구 교실을 창업을 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케이스포 컴퍼니의 도움만 받는 건 아니니까 다른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땅한 업체들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제 비교해보고 싶다고 하면 케이스포 컴퍼니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도와주는지를 여러분이 좀 직접 가서 케이스포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 축구 교실도 직접 방문도 좀 해보시고 실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분명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창업자금 얘기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은 물론 가장 좋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범위에서 그냥 무조건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축구교실 하나 만드는데 내가 1억 있으면 그냥 1억 범위에서 축구교실을 만들면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가 들어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어렵다 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여서 쓸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케이스포 컴퍼니는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안 쓰고 조금 예를 들면 일부 좀 그 위험하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거나, 아까 뭐 건물주하고 함께 그 축구 교실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사항이 있으면 케이스포 컴퍼니가 의외로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서 준비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유소년 그 축구 교실을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저희가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지금 전수 창업 형태로 끌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 공개라든가 방금 전에 그 성공 전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전수 창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 향후에 프랜차이즈로 변동이 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계약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또 논의해서 그때 희망하면 그 프랜차이즈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 가맹비에 대한 내용이 전수 창업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사장님.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최근에 그 대회를 좀 개최를 매 달마다 지금 진행하면서 작년과 올해가 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가하는 팀 수가 많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시장이 반드시 있다라는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그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역시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오히려 즐겁게 그리고
들의 어떤 응원을 받으면서 팬덤을 느끼면서 할 수 있고요. 지역의 네트워크 하기에는 상당히 유효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뭐 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뭐 가치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 프렌들리한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뭐 아주 추천드리는 그 종목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뭐 고백을 좀 하자면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창업교육,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한 창업교육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축구교실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오늘 진행을 했고 또 그 정보기 사장님이 이제 어찌 보면 패널로서 여러분들에게 유소년 축구교실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는 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창업경영신문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창업경영신문을 하면서 수많은 창업 아이템들을 접하고 다루어 왔고 또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도와주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실제로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는 아이템이 사실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가 좀 직접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지금 정보기 사장님과 함께 저희가 케이스포 컴퍼니라는 회사를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케이스포 컴퍼니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찌 보면 이제 창업경영신문 대표인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 역량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축구 교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도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다행히 뭐 음식점 같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항상 문제고 또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뭐 기존 브랜드들은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트렌드가 다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쇠퇴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유소년 축구 교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성장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사실 리더십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케이스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축구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것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키워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뭐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글쓰기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소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로 그냥 우리는 축구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진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실 유소년 축구 교실을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이템 꽤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한 번쯤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 돈도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 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한 2, 3년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유소년 축구 교실을 만들었으면 5년, 10년 해나가고 심지어는 진짜 뭐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업 매력까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육성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니까요. 그런 혹시 이 아이템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일단 저는 무조건 케이스포 컴퍼니와 상담을 하시고 그러시면 아마 지금 정보규 사장님이 매 상담을 여러분들을 직접 상담해 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축구 교실을 훨씬 잘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대로 저희가 그 축구 교실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는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축구 교실로서는 적어도 넘버 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공 전략들, 프로그램들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든든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철저하게 뭐 진행자로만 나섰고 딴 때처럼 교육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아이템만큼은 저희 창업경영신문도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다라는 약속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시 40분. 사실 뭐 우리가 2시간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예를 들어서 단축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지금 질문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카메라가 켜져 있는 분들 같으면 뭐 제가 마이크를 켜서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이라도 질문을 받겠고, 아니면 오늘 그 유소년 축구 교실에 대한 그 창업 교육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를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달라고 하면 제가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자, 네, 보통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문화니까, 네, 일단 질문들은 없는 걸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일단 상담을 하세요. 상담을 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또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들 같으면 또 뭐 믿을 수 없는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케이스포 컴퍼니는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함께하는 회사니까 적어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과장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믿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상담 또 실제로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축구교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문도 해보시고, 그러시고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차분히 준비하시면, 서둘지 않고 준비하시면 멋진 창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사업으로서의 긍지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질문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규 사장님 오늘 네, 그 축구 교실에 대해서 생소한 축구 교실 아이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아까 인원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한 20명 끝까지, 2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돼서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소년 축구 교실 창업 교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